15년 동안 제가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으로 일하면서 매년 말이 늦은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봐오면서 언어 발달이 늦는 몇 가지 패턴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걱정되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무작정 치료센터에 가시게 되면 6개월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조금만 노력해주고 또 조금 늦더라도 시기가 되면 금방 트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센터 측에서는 일단 온 고객을 놓칠 수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꼭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적절한 놀이와 상호작용만 있다고 하더라도 기다려주는 것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고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아이들이 말이 늦는 몇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애기 아빠도 어렸을 때 말이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이 5살 돼서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마다 발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런 유전적인 요인들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신체 발달이 빠른 반면 언어 발달이 느릴 수가 있고요. 또 말은 빠른 것 같아도 생각보다 예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유전적 요인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늦는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겠죠. 치료를 굳이 받기보다는 우리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개입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을 촉진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뒤에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24개월이 되어도 말이 트이지 않는다 한다면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24개월이 넘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친구들, 또래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의 사회성은 물론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병리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혀가 짧은 경우나 구강구조의 문제, 뇌의 문제, 혹은 또 청력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언어 발달에 민감기인 영아기에 듣거나 발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영유아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 검진만으로도 충분히 병리적인 문제는 파악할 수 있으니 시기에 따라서 건강검진 충실하게 받으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 조금 느리다라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의사와 함께 충분한 상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가장 많은 요인이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환경이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겠죠.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이의 언어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는 아이의 우주라고 하잖아요. 아이가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환경,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의 요구를 미리 다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아이는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또 미디어 노출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아이가 말을 잘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언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말은 잘하고 똑똑해 보여도 눈맞춤이 부족하거나 혹은 혼자 말은 잘하지만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부족하다면 미디어 노출이 많지는 않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디어 증후군이라고 해서 자폐와 유사한 성향을 보일 수도 있어요. 또 너무 조용한 부모님의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이와 충분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부모님을 통해서 말을 배워야 하는데 이러한 자극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어 발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와는 어떻게 놀아주면 좋을까요? 놀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에게 주는 자극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언어 자극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죠. 혹시 압력을 받는다거나 부모님들이 강요를 한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거부를 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놀이를 통한 접근 방법입니다. 우리 아이들 노래하고 춤추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이와 함께 동요를 부르면서 놀아주세요. 노래는 언어 발달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가지 손유희도 하고 율동도 하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할 때 높낮이를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표현해보세요. 삐약삐약 병아리 우물우물 송아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도 하고 율동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주세요. 그러면서 말을 뱉어보고 언어에 친근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흉내내기 놀이입니다. 아이들은 흉내내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돼지가 꿀꿀, 기차는 칙칙폭폭, 칙칙폭폭, 찌개가 보글보글보글보글 너무 맛있게 끓고 있네. 이렇게 아이들과 어떤 사물이나 동물의 흉내를 내보면서 같은 언어를 재미있게 반복해 볼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해 주세요. 흉내내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따라해보고 반복해서 듣도록 유도를 해보세요. 발음이 정확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 정확하게 발음을 따라하려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그 발음을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놀이는 촛불놀이입니다. 언어 발달에는 적절한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입 밖으로 내뱉어 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촛불 불기는 이를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생일 축하 놀이 좋아하잖아요. 같이 생일 노래를 부르면서 촛불을 끄는 흉내를 내보세요. 그리고 진짜 촛불에도 불을 붙여서 아이가 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비슷한 놀이로는 비누방울이나 풍선불기도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노래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놀이와 함께 평소 언어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할 때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표현을 언어로 대신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아이가 물이 먹고 싶다는 의미로 컵이나 정수기를 가리킨다면 물 줄까? 자도 물 마시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아이의 반응을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작은 소리라도 어떤 표현을 하게 되면 물 주세요 했어. 물 마시고 싶어 라고 엄마가 언어로 대신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있는 중에도 물 시원해? 물 또 줄까? 라고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아이가 언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다가 미?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아주 기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우리 차도 물 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물 줄게요. 라고 또 반복해서 말해주면서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을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평소 말 습관과 함께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언어 촉진 놀이를 해보시면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에 큰 변화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